앞서 이제 말씀 조금 주시긴 하셨는데요. 이를테면 그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통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세력 규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큰 세력을 만들어야 개혁도 가능한 거다. 이런 주장을 안희정 지사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게 왜 웃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하고 그야말로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근데 그 공정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가는 길을 막고 거꾸로 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소위 적폐 세력이죠. 네. 구체제, 구질서를 만들어서 불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걸 통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희망을 뺏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던 길 말고 우리가 반대 방향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네.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하고 손잡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네. 동쪽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그걸 막고 서쪽으로 밀어붙이던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네. 이 서쪽으로 가려던 사람들하고 손잡고 많이 뭉치면 네.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시. 마음을 싹 돌려먹고 동쪽으로 같이 가주겠답니까? 그렇게 잠깐 약속은 할 수 있겠죠. 세력에 눌려서. 근데 진짜로 그렇게 갑니까? 그래서 청산되어야 될 세력들과 손을 잡고 함께 청산하겠다? 네. 논리 모순이죠. 논리 묻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권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청산되어야 될 사람의 본류는 경제 기득권자들이죠. 네.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뿌리를 보면 네. 실제로는 재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 부패한 정치 권력들하고 손을 잡고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정치 권력에서의 청산될 구태 정치 세력과 손잡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것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재벌 권력과 손잡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치 권력 간의 대연정, 대타협도 비판받아야 되지만 소위 삼성을 포함한 재벌 기득권 세력들과 손잡거나 손을 잡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도 정말로 비판받아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알맹이와 손을 잡았냐, 껍데기와 손을 잡았냐 차이죠. 그래서 저는 삼성 재벌들 포함한 경제 기득권자에 대한 우리 정치인들의 태도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대연정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적폐 세력과 함께 손잡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이다, 언어 도단이다 이런 말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청산되어야 될 사람들,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청산을 하겠다? 예. 그 사람들한테 권력의 절반을 나눠줬으면 그 사람들이 청산하는 데 도움을 주겠어요. 청산을 방해하는 데 도움을 주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일에 네. 자기들이 참여하게 하겠다고요? 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일에 무기를 나눠주겠다고요? 그러면 그 무기를 자기를 죽이는 일에 쓰겠습니까? 자기를 살리는 일에 쓰겠습니까? 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그 쟁점들이 이제 계속 형성이 좀 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선탄핵. 네. 탄핵이 돼야 대선 국면이 열리는 건데 지금 이 탄핵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촛불을 들었는데 여기서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릴까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헌재가. 예. 저는 그게 역사에 남을 일이고 네. 군사 쿠데타의 버금가는 큰 파장을 빚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헌법재판관들의 양식과 양심을 믿지요. 그리고 법과 상식을 믿고 네. 또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그래도 대명천지에 네. 국민들이 정말로 집단지성을 가지고 이 상황까지 만들어낼 정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믿는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몇 대 몇으로 예측하세요? 저는 뭐 도박계에는 별로 소질이 없어서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예. 만장일치하면 좋겠어요. 만장일치하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좀 탄핵을 예정해 놓고 저희가 이제 다음 네.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29분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곧바로 조기 대선 모두가 열리는 네. 거죠. 예컨대 이제 3월 10일 내주 금요일입니다. 또는 뭐 이정미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퇴임이 13일이니까 그 무렵, 그러니까 내주거나 그 다음 주거나 이제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곧바로 대통령 선거를 60일 안에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인 네. 건데요. 성남시장직은 유지한 채로
경선에 도전하시는 거죠? 네, 원래 특별히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도 할 일 다 하고 오고요. 아, 그러셨어요? 저녁 때도 하고. 네. 또 어제는 하루 종일. 네. 오전 빼고는 계속 네. 업무 보고. 네. 별로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강철 체력이시군요.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네. 그 엄청난 국가 사무 일을 할 수 있겠죠. 초반에는 인기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네. 근데 지지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잡초 같은 존재죠. 잡초? 정치 기득권자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뭘 물려받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아니고 네. 또 거대한 정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나라를 진정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소위 민초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야말로 옛날에는 없던 새로운 길을 제가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잠시 이제 잡초가 인기를 받아서 네. 좀 못 자랐는데 네. 결국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죠. 기초단체장,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초단체장이 대선 후보 반열로 불려 나왔는데요. 네. 이건 하나의 기적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오로지 개인적인 역량, 그다음에 성남시장으로서의 실적과 그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는 성과들 네. 또 그것이 객관적 수치로 증명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야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작은 일을 맡기도 저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잘해내는데 대통령직을 맡으면 얼마나 더 큰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서 저는 이 기적이 계속될 거라고 보지요. 잠시 그야말로 이 그 큰 강물에 네. 지금 여론조사는 물결을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물결, 그렇죠. 물결을 체크하는 것인데 파고를 체크하는 거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금방 올라왔다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 바닥에 흐르는 거대한 흐름들은 체크하지 못하죠. 마치 작년 총선이나 미국의 대선의 네. 경선과 본선의 결과를 전혀 여론조사가 맞추지 못한 것처럼. 그런데 특히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네.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한 2, 3% 정도의 아주 극소수 100명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참여해서 네. 어떤 후보를 만들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네.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내 삶이 바뀔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극히 소수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경기죠. 네. 거기에서는 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아마 탄핵이 결정 나고 나면 네.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권력을 주기 위해서 탄핵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것만을 목표로 촛불을 들고 싸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즉 국민들은 두 가지 요구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 잘못된 과거의 이 구체제를 청산하자. 네. 근데 청산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청산 후에 새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열망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공정한 나라, 그걸 만들 때 이재명이 만들 것이냐, 그야말로 다른 누군가가 만들 것이냐를 보면 저는 국민들께서 저를 지금의 이 자리를 불러주신 10%는 네. 행동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인 거죠. 제가 누구처럼 재벌 2세처럼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제가 주변에 엄청난 세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오로지 저는 개인적 역량, 또 개인적인 성과만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셨는데 지금 정치 후보들 중에서 네. 각자가 입은 갑옷을 다 벗기고 네. 물려받은 후광 다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선수로 누가 적합할까를 본다면 저는 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적합도에서는 1위다. 선수 네. 적합도에서. 왜냐하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싸울 사람을 뽑는데 네. 얼마나 갑옷과 무기를 많이 갖췄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야 세력이 많구나, 유명하구나 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네.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지금은 본선을 치르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기, 세력
이거를 조종간을 잡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적합하냐를 따지기 때문에 훨씬 그런 요소를 제거할 경우에 제가 더 낫다는 생각을 아마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선에서는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바뀔 거라고 당연히 보죠. 바뀐다. 네. 아, 이재명이 1위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근데 왜 웃으세요? 아니, 갑자기 그죠, 웃음이 나오죠. 그죠. 아, 갑자기 쿵 하게 됐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그냥 정권 교체를 할 거냐. 이번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겠죠. 저는 네. 그걸 증명하는 게 목표입니다. 증명의 목표다. 그냥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싸웠느냐, 아니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싸웠느냐. 그 점에서 본다면 저는 첫째로 청산돼야 될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사람들을 특히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하죠.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대 경제 권력, 즉 재벌들과 네. 관계를 단절하고 그 재벌들의 기득권 체제에 저항해서 그 기득권을 깰 수 있는 용기와 실천력을 가진 후보라야만이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기득권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기회를 나눠 갖고 그야말로 꿈을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이 재벌들의 이익을 규제할 생각을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없어 보여요. 재벌 규제를. 재벌 규제. 예. 실질적인 기득권의 그야말로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 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봐도 알 수 있고 네. 또 재벌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봐도 알 수 있고 결국 재벌들에게 정치 권력이 놀아나는 그런 권력을 만들 거냐. 재벌들로부터 독립돼서 재벌과 싸워서라도 새로운 나라를 만들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봐요. 그게 결국 이번 경선 과정에서 네. 선택의 주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